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와이프랑 같이 엊그저께 다녀온 저희가 이사갈 집을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과연 이 집에 오퍼를 넣는 게 맞는지 어떤지 조금 이제 1순위, 2순위 집이 있는데 이제 서로 장단점도 다르고 해가지고 1순위에 대한 2순위를 지원 외출하는 길에 저희 강아지 2마리 데리고 여기는 별이라고 이렇게 꼬마 숙녀고 나중에 이제 크면은 이제 택시가 될 거예요. 곰돌이의 택시. 곰돌이라고 이렇게 말도 그렇게 안 듣고 사고도 많이 치는 이렇게 큰 강아지, 먹을 것만 좋아하고. 와이프 엘리 양이에요. 저는 구독자 수가 6명이고 구독자 수가 2명인데 아니야, 한 명이야. 1명? 그럼 나구나. 예, 구독자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된다. 죄송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제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얘기를 해가지고 어떤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 TV나 책에 나와서 자신은 이렇게 성공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들도 이렇게 하면 성공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이제 성공을 하려면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야에 무언가에 있어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도 더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합리적으로 볼 근거가 있는 거죠. 좀 어느 정도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좀 합리적인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분야에서 성공을 한 거고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이제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TV에 나와가지고 이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의 예측이나 이야기를 하는 바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틀릴 수도 있어요. 이제 경제 전문가가 이야기를 한다라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지 떨어질지 이제 올라간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떨어진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에 관해서도 서로 각자 보수라든지 진보라든지 해가지고 이제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인 것도 맞고, 그리고 이제 그 분야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맞지만 보는 시각 자체는 다른 거예요. 이제 성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인맥이 탄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연구실에서 혼자 틀어박혀서 연구를 하다가 이제 그 연구가 인정을 받은 경우도 있고요.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이제 주변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성공을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이거는 위험하니까는 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이거는 안 좋으니까 조심해서 해. 항상 조심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죠. 걱정이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민을 선택을 할 때 이제 주변에서 왜 이민을 하냐, 위험한 거 아니냐,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많이들 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도 충분히 살만한데 왜 가려고 하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제 걱정도 되면서 부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자신과 다른 길을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잘 됐으면 하는 마음도 있지만 조금 이제 잘 안 될 거야, 나도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도 속으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무언가를 바라고 확실한 무언가를 원하길 바라고, 이 세상을 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걸 망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들은 도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쟁취하라고 얘기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꿈을 찾아서 갔어요. 꿈을 찾아서 이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갔어요. 직장도 때려치고, 이제 학교도 때려치고, 그리고 이제 학교 졸업하고 취업도 안 하고,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찾아서 갔단 말이에요. 또 자냐? 자. 고개 돌리고 자. 그냥 이거 모자 쓰고 자. 빨리 자야 교대해주지. 아무튼 롱 드라이브라서 서로 이렇게 자면서 교대를 해줘야 돼요. 어찌됐든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부자가 되려면 부자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야지, 부자가 안 된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물론 어느 정도 일리가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성공한 사람을 자신이 그대로 쫓아한다고 해가지고 자신도 반드시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신은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야 돼요.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서 이제 어떤 뭔가 영상이나 책이나 이렇게 누군가의 성 스토리나 이런 거에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서 이렇게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되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 투자에서 내가 성공을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이민을 해서 이민자로서 성공해서 살겠다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기업에 취직하는 게 꿈이다. 그럼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꿈을 찾아서 갔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이제 실패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공한 사람들도 있지만 실패를 한 사람들은 더 많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어떤 성공한 사람의 스토리를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디에서 영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쉽지가 않고 저것도 쉽지가 않아요. 대기업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부동산 투자를 해서 성공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음악이나 뭐 예술을 해서 성공하는 것도 더더욱 어렵다라고 봐야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예술가나 운동으로 성공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이제 대기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예술가로 성공하는 것보다는 훨씬 많으니까 이제 우회전. 대기업에 들어가면 된다. 예,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은 현실은 대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해도 녹록치가 않죠. 이제 가서도 이렇게 하루 종일 이제 회사 일 해야 되고 자기 개발도 계속 해야 승진을 계속 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정 순간에 이제 퇴직을 해야 되고, 물론 퇴직을 한 경우에 이제 인맥에 따라 이제 조금 그 관련이 있는 업체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해가지고 취직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도 안정적인 거는 아니에요. 그 이제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회사 운명이 뭐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이제 기술직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단기 일자리를 전전하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확실한 보증은 이제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자신만의 색깔, 그 자신만의 스킬, 그리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거고, 내가 그 사람을 똑같이 쫓아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똑같이 성공을 하는 거는 아닌 거예요. 그 이제 어느 정도 그 사람한테서 이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점이 있으니까 그 점을 배울 수는 있어요. 그 이제 이 사람이 부지런했으면 부지런한 점을 배울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좀 끈기가 있게 오랜 시간 무언가를 집중해서 했다라고 하면 이제 그 점을 배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 이제 분명히 이렇게 남들과 다른 이제 좀 더 나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점을 배워서 내 걸로 만들어서 이제 그 점이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했던 방법 그대로 내가 똑같이 성공할 거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왜냐, 그 사람이랑 나랑 성격이 다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 살아왔던 인생이 또 달라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쉽게 성공의 길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처했던 상황도 달라요. 그때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이라고 하면 갭투자를 예로 들면, 이제 갭투자가 그때는 좋았어요. 사람들도 아무도 안 했고 갭투자에 대해서 몰랐고 너무 쉽게 집을 살 수가 있었고, 집을 사기만 하면 집값이 올라가고 이런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너도 나도 해가지고 갭투자를 하기에는 위험 부담도 너무 크고, 그리고 갭도 너무 커지고, 그리고 투자자들도 너무 많고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이렇게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상황이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은 이제 예전에 했던 방법들이 안 통하는 거예요. 더 이상.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성공에 관해서, 부자가 되는 것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잖아요. 그럼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이제 제가 계속 성공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성공이라고 하면 성공이란 무엇일까요? 성공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민도 하나의 성공일 수가 있고, 뭐 대기업에 취직을 하거나 공무원에 취직을 한 게 이제 남들한테는 어떨지 몰라도 자신한테는 어마어마한 프라이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캐나다에 이민도 성공을 했고 내가 비즈니스를 했는데 그것도 성공을 했다. 그래서 나는 나 혼자 와서 자수성가한 케이스다. 뭐 이렇게 성공을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내 가게를 조그만하게 차렸다. 고생해서 내가 돈을 모아서 준비를 해서 내 가게를 차렸다. 이것도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캐나다이고, 제가 주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많은 그 한국 사람들을 캐나다에서 만나요. 그 이제 어느 도시를 가도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종종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저 같은 영주권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취업 비자도 있고 워킹홀리데이도 있지만, 영주권을 받거나 이렇게 캐나다 시민권자가 된 사람들도 많아요. 무슨 이야기냐? 이제 한국에서 봤었을 때 이제
이민을 꿈꾸는 사람한테는 이민에 성공을 한 것이 성공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러울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이제 제가 부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 주위에서는 수많은 한국인 이민자들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이제 그럼 나도 성공을 했고 이 사람도 성공을 한 거고 다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그런데 이제 이민을 해서 이 사람들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 다 먹고 살기에 바빠요. 그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용접을 하는 사람도 있고 저희처럼 이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렇게 나는 이제 한적한 곳에서 이제 용접 일을 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만족을 한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봤었을 때는 성공인 거고 어떤 사람들이 봤었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봤었을 때 저는 성공했다라고 프라이드를 가질 수도 있지만 나는 아직 성공이 아니야. 아직 갈 길이 멀었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이민권을 영주권을 받았을 뿐인데 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굉장히 상대적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이제 성공이라는 게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하잖아요. 이제 제가 한국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 제가 영주권자이고 제가 캐나다에서 용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연봉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남들의 눈을 의식을 해서 그래요. 남들의 시선, 남들의 눈을 의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남들의 눈을 빼고 한번 보겠어요. 그 이제 저는 이 영주권을 받은 데에 만족을 할 수도 있지만 불만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성공에 관한 그 의미는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남들의 눈이 중요하고 이제 남들을 의식을 하는 문화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남들한테 인정을 받는 무언가가 이루어져야 성공으로 보는데 근데 정작 그게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제 삶이 이렇게 만족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족한다라고 해서 뭐 돈이 이렇게 펑펑 쏟아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이제 가야 될 길이 많고 이런 거예요. 그냥 인생을 그냥 사는 과정 중에 하나의 성공으로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그 이제 어떤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갔고 이제 주위에 친구들이 우러러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간 성공한 사람이 되는데 이 사람은 대기업에 들어갔는데 그 대기업이 너무 이렇게 자기랑 안 맞고 만족스럽지 않아서 때려치고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은행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이 돼서도 공무원들 중에서도 이렇게 때려치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의 과정 중에 이제 그 하나의 성공을 이룬 거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자기 딴에 이제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요. 근데 불만족스러우면 어떡해? 만족스러우면은 상관이 없죠. 그 이제 스토리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이제 계속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살 수가 있는데 근데 대기업에 들어간다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그 이민에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한다라고 해서 물론 그 길까지는 안 가봤지만 그렇다고 해서 끝난다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걱정이 있고 계속 돈 걱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계속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의 조만한 그 작든 크든 그 인생에서 성공을 했다고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는 해요. 이제 자신감도 생기고 아 내가 하면은 할 수 있구나. 나는 이렇게 하면은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수는 있는데 그냥 그 과정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남들의 눈에 의식을 해가지고 남들이 우러러 보는 무언가를 얻었을 때 그게 자신이 원하는 것과는 다를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이제 공부를 하라고 해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남들 다 취직을 하니까 취직을 하는데 이제 대기업이 좋다고 하고 공무원이 좋다고 해서 제가 공무원이 됐어요. 그렇지만 가서 보니까 저랑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이야기냐? 남들이 우러러 보는 성공이 내가 바라는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신만의 길이 아니었던 거죠. 자신을 잘 몰라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내가 어떠한 무언가에 이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지, 내가 무엇을 안 좋아하는지 이런 점들을 잘 몰라요. 왜냐? 지금까지 공부만 해왔거든요. 특히 저희 세대들은 조금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바에 공감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는.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계속 공부했죠. 그리고 대학교에도 뭐 어쨌든 놀았지만 이제 노는 거 말고는 공부했어요. 그 이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해외 어학연수나 뭐 자원봉사들도 취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정말 이게 너무 의미가 있고 나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이제 취직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제 그래서 취직을 했어요. 그럼 취직을 하고 나서도 결국에는 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 이제 한 거라고는 공부 말고는 한 게 없어요. 별로. 물론 이렇게 부수적으로 뭐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공부가 아니면 자신의 길을 뛰쳐나가야 되는데 그럼 자신의 길을 뛰쳐나갔다라고 쳐요. 그럼 이제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자신의 길을 찾는 거예요. 성공을 했던 어떤 사람은 그건 그 사람이 성공을 한 것일 뿐이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정주영이 어마어마한 기업 그 현대라는 기업을 예전에 이제 만들어가지고 성공을 했죠. 그 방법대로 지금 저희가 한다라고 해서 안 돼요. 그 방법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뭐 구멍가게에서 일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소를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판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 책을 본 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자동차 그 회사를 차려가지고 수리 업체를 차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자동차를 수리를 하는 게 이제 비용도 많이 들고 속도도 느렸는데 이 사람은 빨리빨리 이게 수리를 해주고 돈을 더 받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카센터를 해봐야 그 구멍가게에서 일을 해봐야 대기업으로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많은 대기업들이 건설업체를 가지고 있고 정부의 지원 아래 건설업체들이 성공을 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어떤 건설업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던 일들이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떠한 사람이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그 사람을 따라해서 어느 정도의 성공이 가능한 거는 사실이에요. 이제 배울 점이 당연히 있으니까 이제 그게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는 나랑 이 사람의 스타일이 다르고 이 사람이 처한 그 상황이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10년 전에 나왔던 굉장히 유명한 책을 보고 이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대로 다들 하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는 부동산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가고 이제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니까 나는 이쪽 길로 가야지 하면서 이렇게 저 자신대로 이제 내가 생각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를 이렇게 계속 알아보고 검증을 하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하면서 저는 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어요. 저는 지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어 하고 지금 실제로 그런 과정에 있고 제 자신의 길을 또 한번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민에 성공을 했고 그 이제 영주권자가 됐어요. 그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더 이렇게 여유로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는데 그 중에 지금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한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도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찾고 있는 건데 그거는 이제 기존의 부동산 투자 책들이랑은 내용이 조금 달라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로케이션이라고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위치가 중요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베이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좋은 위치는 그만한 가격을 다 형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제 투자자들이 예전에 이미 다 선점을 해놨어요. 그래서 초기 투자자가 그 시작을 하는 사람들이 진입을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성공을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여기 이민을 올 때는 이민 문이 많이 열려 있었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던 시기였어요. 그 제가 조금 빨리 들어왔던 시기였는데 지금은 한국인 용접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한국인 용접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그때가 2011년도였거든요. 이민문도 개방이 되어 있었고 그럼 저도 걱정 반 두려움 반으로 여기로 왔어요. 과연 잘 될까? 어떻게 보면 리스크를 가지고 도박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결과는 운이 좋게도 잘 됐어요. 물론 제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운이 좋았던 것도 사실이에요. 성공을 한 데 있어서 이민이라는 것을 이제 이민이 되었다라는 걸 성공이라고 봤었을 때 이제 그렇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지금 오는 사람들이 그 제가 했던 방법 그대로 해가지고 된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단거리를 뛰는 데 자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집중해가지고 단기간 내에 무언가 성과를 내는 데에 그 소질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길게 오래오래 무언가를 꾸준히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자신이 있어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한국에서 만약에 대기업 시험을 봐라, 공무원 시험을 봐라, 100명이 지원을 해가지고 한 명만 뽑는다. 그건 이제 지원율이 100대 1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100대 1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 인기가 있는 직장들의 경우에 100대 1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쉽게 얘기를 해서 그럼 100명 중에 1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시험이나 그런 시합에 들어가면 솔직히 지금도 별로 그렇게 크게 자신이 없어요. 저랑 성향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단기간에 집중을 하는 거는 조금 자신이 있는데 저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주위에서도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제가 특별히 무언가가 잘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열등감이 있고 자신감이 없었어요. 굉장히 주눅이 들어있었고 나는 무엇을 잘할까,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왜 성공한 사람들이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도 성공을 했으니까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제가 듣기에는 좀 이렇게 헛소리 같아요. 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은 좀 대단해 보이거든요. 이제 대단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에 그렇게 변하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찾게끔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게끔 됐고
그래서 이제 자신 스스로 변화가 됐어야만 했었고, 그때 처한 상황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이제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많이 간 거죠. 그럼 그 상태에서 초보자가 그 이제 처음을 시작하는 사람이 봤었을 때는 이제 대단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을 했었을 때는 이제 똑같은 위치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길을 가서 성공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서,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서 그게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뭐 틀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비판을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저는 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제 제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어떤 사람한테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 이제 자신 스스로 판단을 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남들을 따라가는 건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 무언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 분명히 필요가 있죠. 저도 책 보고 공부하고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어요. 그 이제 듣고 있고 배우고 있고, 저도 한번 이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도전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는 이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이 사람의 이야기다. 내 것이 되려면 나 스스로 느끼고 해야 돼요. 물론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아니면 뭐 선생님들이 아니면 이제 성공한 누군가가 무언가를 열심히 해라. 이제 노력해라. 좋은 이야기죠. 그렇지만 노력하는 거 못지않게 자신을 이렇게 스스로 보상해 주는 거, 그리고 이제 휴식을 갖는 거, 여유를 갖는 거, 여유를 갖고 누군가에게 쫓기지 않고 무언가의 결과에 쫓기지 않고 침착하게 이제 압박을 받는 와중에서, 무언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압박을 받는 와중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줄 수 있는 거, 또 노력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거예요. 잘 노는 거, 잘 먹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노력만 한다라고 해서 휴식을 잘 못하면 잠도 잘 못 자고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오히려 더 어려운 거죠. 너무 절실한 만큼 너무 많이 걱정도 되고, 그러다 보면은 결과가 오히려 더 잘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렇지만 노력을 안 했는데도 많이 안 했는데도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운이 좋게도. 운이라는 것도 존재를 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존재를 하고,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 이제 이민을 원한다. 그럼 영어도 해야 되고, 용접이라고 하면 뭐 용접 실력도 쌓아야 되고, 그리고 여유 자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그걸 준비하는 데 있어서 끝이 없어요. 영어를 원어민만큼 하려면 얼만큼 노력을 해야 될까요? 일반 사람들이. 그리고 뭐 재정적으로나 그렇고, 용접 연습 뭐 그 1, 2년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원하는 스킬이 일반적으로. 그 이제 준비를 하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이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준비가 다 됐어요. 제가 영어도 잘하고 뭐 용접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잘 됐다. 그런데 이제 한 1년, 2년 동안 캐나다에서 용접사가 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운이 없는 거죠. 준비를 많이 했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점을 받아들이고, 이제 준비를 하는 데에는 끝이 없다. 스펙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이제 어떤 사람들의 스펙은 굉장히 화려해요. 그 이제 말도 안 되는 스펙을 가지고 왜 이런 회사에 지원을 하지?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나는 여기에서 면접을 보는데 내 옆에서는 뭐 영어가 막 유창하게 나오고 막 술술술 나오고 같은 회사에 지원을 한 게 맞나? 뭐 같은 클래스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일반인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나만 이래?
나만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 끝이 없어요. 예, 준비하는 데 있어서 끝이 없고, 그럼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다 잘 되냐? 이건 또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더욱 이제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된다. 그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회는, 저희 현재 살아가는 사회는 점점 이렇게 무언가 보장이랑 확신이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요. 무언가 내 자신을 책임지어 준다라는 무언가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회사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부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부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남들 다 가는 그 길 말고 자신만의 성공의 길을 찾아야 돼요. 자신만의 성공을 정의하고 자신만의 성공의 길을 찾아야 돼요. 부자가 됐는데 내가 정말 그토록 원하는 부자가 됐는데 만족을 못할 수도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그 길을 가는데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너무 못 볼 꼴 너무 이렇게 자신의 양심도 버려가면서 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50이 돼서 60이 돼서 드디어 내가 빌딩 한 채를 가지게끔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고요. 물론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이루었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이루고 나서 보니까 별거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남들 눈에 의식을 하지 말고 자신이 이제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 만나기 전까지는 저는 제 인생을 즐기고 경험을 쌓는 게 제 목표였지 경제적인 여유를 갖는 게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결혼할 때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와이프랑 결혼을 하고 나서는 경제적인 여유를 원해서 저는 이렇게 다른 취미 생활에 관심도 있고 스페니쉬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었고,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한쪽으로 밀어두고 이제 경제적인 자유를 원하는데 경제적인 여유를 만드는데 좀 더 초점을 갖고, 그게 더 행복해요, 저한테서. 그래서 이제 제 가족을 더 책임을 지고, 그리고 이제 좀 더 여유로운 삶을 갖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저는 제 자신만의 길을 찾고 있고, 제 와이프한테도 네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네가 너의 삶을 스스로 한번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봤었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볼 때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하시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뒤에 자신의 인생이 많이 아쉬워하는 모습들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힘든 것도 참고 자신의 인생도 포기를 하고 사셨던 거예요. 그때 왜 그렇게 사셨는지는 조금 이제 현재 저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잘 컸다라고 저랑 이렇게 저희 형이 잘 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니의 인생은 많이 지나간 거죠. 아예 다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남은 여생이 있는 것일 뿐이고, 많은 시간들이 이미 지나가 버리신 거죠. 저는 제 와이프가 그렇게 되길 원하지 않아요. 이제 와이프 스스로 이제 삶을 찾았으면 좋겠고, 원하는 무언가를 찾아서 이제 자아 실현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네 스스로 와이프한테 잔소리도 많이 해요. 이제 이걸 이렇게 한번 해봐라, 저렇게 한번 해봐라, 내가 한번 해봤으니까 이거 이렇더라,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근데 와이프 스스로 찾아야 돼요. 제가 줄 수가 없어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와이프 공부 열심히 안 해요. 뭐 저도 그렇게 안 했어요. 제 스스로 느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열심히 했던 적이 없어요. 그 이제 제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느껴서 공부를 열심히 한 적은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내 스스로 느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그 이제 내 스스로 방법을 찾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경험을 쌓아야 돼. 무언가를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자꾸 해봐야 되는데, 근데 한국에서는 그걸 시작하는 나이가 너무 늦어요. 20살 초기에 시작을 할 때만 해도 그렇게 빠르진 않은 편이에요. 캐나다에서는 18세, 17세, 오히려 더 이전부터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가 있으면 시도를 해요. 18살, 17살에 그 용접 학과를 들어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고, 제가 만난 그 용접사나 이렇게 그 현장 일을 하는 친구들 중에는 저보다 어린데 한 뭐 7년 자신의 경력이 7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물론 늦은 나이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게 잘 안 돼서 이제 용접사로 온 경우도 보고,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한 40대, 50대부터 새로 시작을 한 경우도 봤고, 여기는 이제 신입을 뽑는 데 있어서 나이를, 물론 어린 친구들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더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아예 안 된다라고 보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나이 제한을 차별로 두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 나이 제한, 성별 제한은 차별을 두는 것이다. 그 이제 이력서를 넣을 때 나이를 기재를 하면 안 돼. 성별도 기재를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나라 출신도 기재를 하면 안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그렇고, 이렇게 많은 캐나다 사람들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 이제 그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 이제 나이가 많다고 신입인데 나이가 많은데 나이가 어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내가 무언가를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젊었을 때 찾으면은 좋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이제 대학을 많이들 들어가죠. 근데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하고 취직을 바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신이 하고 싶은 무언가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취직을 하라고 해서 취직을 했는데 내가 평생 여기 있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생 여기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살 자신이 없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거기에서 나와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30대예요. 30대에 처음으로 이제 무언가를 시도를 해보면서 찾아요. 열심히 하죠.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찾았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사를 때려치고 나와서 무언가에 이제 도전을 해서 열심히 해요. 성공을 해야 되잖아요. 남자한테 무언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20대에 시작을 해서 실패를 하면은, 그럼 사람들이 이제 아직 젊으니까 물론 실패할 수도 있지, 경험도 많이 없잖아. 그럼 30대라고 해가지고 그 전까지의 경험이 아예 없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험은 아니잖아요. 제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시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20대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연륜은 있을지 몰라도, 삶의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새롭게 배워야 되고,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고,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자신의 무언가를 바뀌는데 잘 바뀌지 않을 수도 있고, 답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막막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걸 거쳐야 되는데 그걸 시작하는 나이가 굉장히 늦다. 근데 이제 여유를 갖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1, 2년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주변에서 가만히 안 내비두거든요. 너는 시집 언제 가냐? 너는 장가 언제 가냐? 너는 취직 언제 할래? 야, 너 그렇게 살아가지고 되겠어? 너 돈벌이는 되냐? 수입이 바로 안 나오면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줄 무언가가 없다라고 하면 주변의 시선을 계속 의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무언가를 어떻게 찾아요? 계속 옆에서 누가 지켜보면서 조금만 결과가 안 나오면은 너 왜 이거 못해? 너 왜 이거 못해?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이 점에 대해서는 와이프가 할 말이 많을 거예요. 이제 제가 잔소리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어찌되었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조금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들으셨으면 물론 그 전에 꺼버리셨을 가능성이 좀 높지만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된다. 자신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은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일 뿐이다. 그 사람의 개인이고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나는 나의 길을 찾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